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효손회계사입니다. 뭐 할 거냐? 제목이 이거예요. 어카운팅 트랜잭션, 회계 거래, 그 다음에 듀얼 이펙트 오브 어카운팅,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앞에 회계 거래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거래의 이중성은 뭔지 모르겠다. 자,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페이지로는 28페이지입니다. 자, 어카운팅 트랜잭션, 회계 거래는 뭐냐면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래는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라는 말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라는 말과 회계가 쓰는 거래라는 말이 좀 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정의를 읽어볼게요.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거래라고 그래요. 자,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물론 엔드 측정 가능하다는 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좀 빼고 생각하면 어쨌든 자산부채 자본이 변하는 게 거래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이 변하지 않으면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제 볼까요? 예제 1-7 보면 29페이지에 1.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다. 자산부채 자본 변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산이 줄고 현금이 늘었잖아요. 합치면 쌤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껌껌이 변했으니까. 자, 이벤트 1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요. 거래입니다. 2번. 토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다. 그 의도는 알아들었죠? 이 거래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왜? 토지를 샀어요, 안 샀어요? 계약만 했거든. 이게 왜 중요한 문제예요? 자, 봐요, 여러분. 너 오늘 뭐 했어? 아주 중요한 거래를 했습니다. 토지 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회계에서 볼 때 거래가 아니다? 아니다. 실제 생활에선 거래라고 부르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자산부채 자본이 아직 아무것도 안 변했기 때문에 장부에 적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응? 자, 3번.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 10만 원짜리가 소실되었다. 타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거래 아니에요. 거래예요. 건물이 줄었거든. 그런데 이건 뭐예요? 누가 예를 들어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어느 회사에 가서 회사에 불이 홀라당 났는데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거래는 긍정적인 것만 거래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도 거래고 재앙도 거래고 다 거래예요. 어떤 경우라면 자산 부채 자본이 변화한다면, 재무제표가 변한다면 거래입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하던 농담들이 유치하지만 사장님이 화났다. 거래요 아니에요? 당연히 거래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 거예요. 재고자산 20만 원 판 게 중요해요? 사장님 화난 게 중요해요? 사장님 화난 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들의 직원들의 하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나 장부에 적지 않습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이 변해야 한다.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까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억하세요?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그럼 여러분 말장난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한 일 중에 거래와 거래 아닌 걸 구별하기가 되게 쉬워요. 전철을 타고 회사를 갔다. 거래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교통비 냈으니까. 친구와 즐거운 통화를 했다. 거래가 아니고. 자, 그만하죠.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Characteristic of Accounting Trend. 회계 거래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산부채 자본이 변하는 게 거래라며. 그러면 특징이 뭐냐? 모든 거래를 들여다봤더니 묘한 게 있더라는 게 뭐냐면 Dual Effect of Accounting. 거래의 이중성. 모든 거래는 하나의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쌍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모든 회계 거래는 차변. 차변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잘 기억 안 나죠? 하여튼 여기 대변. 하나가 왼쪽이고 하나가 오른쪽이죠? 답을 말씀드릴게요. 차변이 왼쪽이에요. 대변이 오른쪽이고. 어쨌든 왼쪽 거 하나하고 오른쪽 거가 동시에 변하더라. 세상의 거래를 다 봤더니 재무상태표 왼쪽에 적는 거하고 오른쪽에 적는 거가 이렇게 하나씩 변하더라고요. 하나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게다가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금액.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여기 재고자산을 그럼 쉽게 얘기해보자. 은행에서 20만 원 차입하고 현금이 20만 원 들어왔으면 은행에서 차입하니까 오른쪽 대변에 부채가
차입금이 오른쪽에 적는 부채잖아요. 늘어나고 현금은 왼쪽에 적는 자산이잖아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현금만 아무 이유 없이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땅을 팠더니 현금이 나왔다? 아, 그런 거 하지. 그런 예 들지 말자고요, 우리. 동시에 일어나더라. 게다가 금액도 같아. 은행에서 20만 원 꿨는데 현금이 30만 원 들어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뭔가 에라죠. 그러니까 거래를 봤더니 특징이 거래 이중성이 있더라. 이중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블 엔트리 북키핑이라는 건데 뭐냐면 그래서 거래가 이중성이니까 회계라는 것을 기록을 하다 보면 양쪽이 다 적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더블 엔트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블 엔트리 북키핑. 북키핑이 이제 북이 장부니까 장부에 적는 건데 자,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었으니까 얘기할게요. 자, 하나씩 볼게요. 회계에서 얘기하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거래의 특징을 봤더니 거래는 이중성이 있더라.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이 동시에 변하고 금액이 똑같더라. 이걸 좀 더 발전시켜 봤더니 복식북이라는 얘기를 쓰겠네요. 복식북이. 자, 이건 조금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자, 복식이라는 말과 복, 더블, 둘. 그러니까 양쪽에 적힌다. 더블 엔출이라는 얘기고요. 부기는 뭐냐면 부기가 북키핑이에요. 이 북이 회계에서 말하는 장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제 아예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어려운데 혹시 장부 기장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식당 같은 걸 하셔도 장부를 쫙 적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요. 그거를 기장이라고 그래요. 기장. 그게 기장이 북이랑 같은 말인데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하면 북키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거래의 특징 자체가 이중성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다 발생하니까 장부도 아예 왼쪽 오른쪽에 동시에 적더라. 그래서 그렇게 적혀지는 이 회계의 결과, 회계의 방식을 복식북이의 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블 엔트리 북키핑의 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로서만 익혀 놓으셔도 돼요. 복식북이는 그런 거다. 자, 그다음 뭐냐면 Principle of Equilibrium, 대차 평균의 원리.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의 이중성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동일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식 부기 원리에 따라서 양쪽에 적고 그 금액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이걸 영어가 좀 어려워서 Principle of Equilibrium. 그러니까 Equilibrium이 뭐 사전 찾아보시면 알지만 균형, 평균 이런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그 거래를 봤더니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특징이 그러니까 차변 대변이 동시에 발생하고 금액이 같고 따라서 장부도 양쪽에 다 적어야 되고 금액이 같게 적어야 된다. 응? 아시겠어요? 응? 뭐 약간 이제 말로만 쭉 돼 있으니까 뭐 단어는 알아듣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건 좀 이따 해보면 돼요, 같이. 이게 어떻게 우리의 회계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지는 가보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가 뭔지와 자, 이런 단어들 한번 거래의 이중성, 그 다음에 복식 부기, 그 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 이런 단어들은 좀 귀에 익혀놓을까요? Dual Effect of Accounting, 그 다음에 Double Entry Bookkeeping, 그 다음에 Principle of Equilibrium. 자, 요렇게 큰 틀에서 단어를 좀 익히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 다음에 있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예 이걸로 가보죠. 그러니까 앞에 공부했던 건 뭐냐면 거래라는 거는 이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복식부기 양쪽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차 평균에 양쪽의 금액이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요거를 틀로 봤을 때 그러면 이 거래를 적을 때 어떻게 적을 거냐? 가만히 보니까 이런 원리에 따라서 거래를 분석했더니 세상의 모든 거래는 이렇게
10가지 요소로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거래는 이 10가지 범위 안에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자, 거래의 특징을 막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러네 그런 게 거래네. 그런데 내가 거래를 관찰을 해봤더니 거래는 이런 일인 거예요. 이벤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볼까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좀 넓게 보면 수익, 비용의 변화가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하는 게 거래예요. 근데 변한다는 건 뭐겠어요? 증가나 감소죠. 응? 증가나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 감소, 부채 증가 감소, 자본 증가 감소, 수익 증가 감소, 비용 증가 감소예요. 근데 이제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별것도 아닌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최종 산출물로 해요. 그래서 거래를 계정 단위로 기록을 하는데 계정을 크게 그룹핑하면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 발생하면 특성상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영향을 주는데 생각해보면 증가와 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10가지 이벤트가 벌어진다. 그 이외에는 거래가 아니다. 혹은 모든 거래는 저 10가지로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거래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Element of Accounting Trade, 회계 거래의 요소예요. 자, 그런데 자, 차분히 해볼게요. 자산 증가 감소, 부채 증가 감소, 자본 증가 감소, 수익 발생 감소, 비용 발생 감소라고 적었어요. 그럼 뭐 굳이 표까지 그려서 얘기할 게 아니라 말로 하지 왜 그래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약간 위치에 신경을 쓴 거죠.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 비용이 발생하면 왼쪽 적었어요. 그리고 감소하면 반대쪽에 적었고. 왜? 왜라고 설명해 답은 잘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죠, 저랑?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자산은 왼쪽에 적히는 거니까 왼쪽에 해당하는 자산이 늘어나면 아예 장부를 적을 때 T 계정을 적어가지고 T 어카운트에서도 왼쪽에 적고 반대로 줄어들면 오른쪽에 적어서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걸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좀 무식하게 얘기할게요. 외우세요. 외워. 이걸 외워야 돼요. 제가 뭐 회계학 그 강의하면서 뭘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외우는 거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걸 외우세요. 자, 뭐라고 외우면 되느냐? 자, 거래의 요소라고 있습니다. 10요소. 그래서 왼쪽에 뭘 적고 오른쪽에 뭘 적는지인데 왼쪽은 그러니까 왼쪽은 자산을 적고 비용을 적습니다. 오른쪽은 부채를 적고 자본을 적고 수익을 적습니다. 늘어나면 줄어들면 반대쪽이 적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외울까요? 저는 예전에 사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거래를 기록하는 요소는 10가지인데 왼쪽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수익의 감소, 비용의 발생을 적고요. 오른쪽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감소. 이렇게 외우게 됐어요. 어떻게? 왼쪽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수익의 감소, 비용의 발생. 오른쪽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감소. 이렇게 외울 거냐? 아니면 왼쪽엔 자산과 비용,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과 수익. 늘어나면 그쪽, 줄어들면 반대쪽. 어떻게 외울 거냐? 편하신 대로.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건물이 증가했네요. 혹은 차입금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느 쪽에 적을까요? 할 때 이렇게 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 자산, 왼쪽. 차입금, 부채, 오른쪽인데 줄었으니까 왼쪽.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방식으로 머리에 넣든 그렇게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넣어놓고.
응? 되시겠어요? 다음으로 가도 되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회계 원리가 사실은 이 어떤 과목이 좀 갈수록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회계는 사실은 내용으로 놓고 보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첫날이 제일 힘들다고. 이게 초반이 1챕터 1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낯설어서 그런 건데요. 오늘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우 그만 좀 얘기 알았어 열심히 할게 그런데 이제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네,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그 다음 주제는 분계장 분계, 저널과 저널 엔트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지금 여태까지 방금 공부한 게 계정이라는 걸 공부를 했고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거래가 뭐냐 이런 걸 공부했는데 자, 그럼 이제 회계에서 거래가 뭐냐는 정의를 했으니까 거래가 발생하면 마우스를 샀다. 그러면 계정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 주고 샀으면 현금이 변했고 이걸 비품이니까 비품이 변하니까 비품이 늘어나고 현금이 줄어들고 이거를 적을 때 장부에다 적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T계정에다 적는 걸 보여줬는데 그 장부에 적는 행위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봐요. 장부에다 적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T라고 적혀 있는 게 장부인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바로 적으면 쉬운 거래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복잡한 거래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응? 한 번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회계는 발전되어 왔냐면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한 거래를 빨간색이 됐지? 발생한 거래를 각 계정에 기록하기 전에 계정 과목과 금액과 차변인지 대변인지를 결정하여 미리 해요. 미리 한번 해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분계라고 그래요. 분계. 자, 회계 거래가 발생하면 그 회계 거래를 기록해야 돼 장부에. 그러면 어느 계정 과목인지 이름, 계정의 이름,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장부에 적으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해봐요. 미리 기록을. 그 적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분계라고 그래요. 분계. 저널 엔트리라고 합니다. 저널 엔트리. 저널 엔트리.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페이지 수로 따지면 36페이지에 이제 설명이 있어요. 7월 15일 20만 원의 재고를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자, 이걸 어떻게 적냐면 이제 앞서 이미 우리가 그 T 계정을 적었으니까 미리 답을 써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인벤토리라는 자산에 증가가 있으므로 왼쪽에 20만 원을 적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에 감소가 있었으니까 오른쪽에 20만 원 적어요. 날짜 적고 금액 적어요. 응?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적는 게 답인데 혹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행동인데 하려는 행위인데 회계에서는 미리 이게 날짜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왼쪽에 뭐 적지 오른쪽에 뭐 적지 그리고 계정 과목을 뭘 쓰지를 미리 결정을 한번 해서 따로 적어 본다는 거예요. 그게 분계예요. 저널 엔트리. 그럼 뭐냐? 이거 지금 아래 보이잖아요. 날짜 적고 보세요. 나눠져 있잖아요. 칸이 이렇게. 응? 왼쪽에 계정 과목 금액 오른쪽에 계정 과목 금액을 적어 놓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의 이 거래로 인해서 재고 자산이 변했네? 인벤토리. 늘었네? 자산이니까 왼쪽에 인벤토리 금액 20만 원. 그리고 거래 이중성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을 텐데 뭐지? 아, 현금 줬구나. 캐시. 그런데 현금이 줄었네? 자산이 줄었으니까 오른쪽 금액은 대차 평균에 따라서 20만 원. 이렇게 적어 놓고 이걸 옮겨 적는 거예요. 나중에. 이 미리 적어 놓는 이 별표 친 이 박스의 행위 이게 뭐라고요? 분계. 영어로 저널 엔트리. 발생한 거래를 각각의 계정에 뿌려 적기 전에 미리 적는 거. 왜 한다고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 이게 뭐가 어려워서 실수예요? 아니, 세상에는 어려운 거래들이 많으니까. 복잡한 거래가 많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널 엔트리 연습이 있어요. 1-8번 18페이지 38페이지에 있는데요. 2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거래를 쭉 적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기다 적진 않고 여러분들과 눈으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손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2월 10일 거
주주가 자본금을 현금 출자해서 회사 설립하다. 자, 하나씩 생각해 보자고요.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현금 나갔네요. 아, 여러분은 주주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 돈이 들어왔잖아요. 현금은 자산이니까 왼쪽에 적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캐시 50만 원, 오른쪽에 무슨 명목으로? 자본금 명목으로 캐피탈 50만 원 적는 거예요. 2월 15일 토지를 10만 원에 구입하다.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했어요. 돈 주고. 일단 토지는 자산이죠. 늘었어요. 어느 쪽에? 왼쪽에. 그래서 여기다가 책을 보세요. 왼쪽에 랜드 10만 원.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돈 줬죠. 캐시가 10만 원 나가요. 그 다음 3월 10일 날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 수익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돈을 받았죠. 캐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왼쪽에 캐시 30만 원 받아요. 근데 반대급부가 뭐예요? 일해준 값이에요. 무슨 자산이 나간 게 아니라 벌어들인 거예요. 벌어들인 걸 뭐라고 그래요? 수익, 레비뉴라고 불러요. 여기서 제가 친절하게 개정 과목을 썼어요. 서비스 레비뉴라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어느 쪽에 적어요? 자, 생각해봐요.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손익계산서는 오른쪽에 수익을 적으니까 여기다가 서비스 레비뉴를 30만 원 오른쪽에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4월 20일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급여가 나갔잖아요.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캐시가 줄어들었으니까 오른쪽에 적는 건 맞고 그 왼쪽에 적어야 되잖아요. 이중성. 왜 나갔지? 아, 급여 줬구나. 급여는 뭐예요? 비용. 그래서 셀러리 익스펜스가 15만 원이 왼쪽으로 적혀져야 되죠. 5월 10일 은행으로부터 40만 원 현금으로 차입하다. 현금 차입하다. 5월 10일 날 돈이 들어왔어요. 40만 원. 현금 증가. 왼쪽에 캐시 40만 원. 그런데 공짜예요? 아니지. 빚이에요, 빚. 부채. borrowing. 그래서 오른쪽에 borrowing이 40만 원 늘어나죠. 부채가 늘어나면 오른쪽에 적죠. 헷갈렸구나. 자, 왼쪽에 뭐 적어요? 오른쪽에 뭐 적어요?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니까 왼쪽에 있는 게 늘어나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늘어나면 오른쪽, 줄어들면 반대쪽. 수익은, 비용은.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오른쪽, 비용이 왼쪽. 아시겠어요? 자, 7월 20일 사무실 임차료 5만 원을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5만 원을 나갔으니까 캐시 5만 원이 오른쪽에 적히고 비용인 렌털 익스펜스가 왼쪽에 적혀서 비용의 증가를 구성하는 거죠. 자, 마지막 거래 20만 원 주고 기계 구입했어요. 기계는 자산이에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왼쪽에 시너리 적어주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오른쪽에 캐시 적어주면 돼요. 저는 이제 앞에 이니셜만 적었지만 다 적으면 이건 뭐 한 거라고요? 분개한 거라니까요. 분개가 영어로 저널 엔트리. 왜 이런 거래요? 장부에 본격적으로 적기 전에 계정 과목과 차변 대변, 그러니까 위치, 그다음에 금액 같은 걸 결정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모르는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지금 방금 우리 뭘 배웠어요? 분개만 배웠잖아요. 분개. 그럼 분개를 어디다 하느냐라는 거예요. 분개는 마음에 이런 농담 적절치 않거나 종이에 하는데, 자, 좀 조금 실무적인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회사가 이 분개를 막 적어놓고 그것을 나중에 장부에 적고하는 행위를 하는데 분개를 적어놓는 게 분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좀 말장난인데 사실 저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저널이라는 단어의 뜻은 글쎄 신문 저널 이런 것도 저널인데 회계적으로 보면 각각의 거래를 기록하는 한 단위가 저널이에요. 응? 저널. 분개장이라 분개장. 분개장이라는 곳에 분개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분개장, 이게 이제 종인데 여기다가 분개를 해놓고 그거를 나중에 본래 장부에다 옮겨 적는 거라는 거예요. 자, 차분히 얘기해 볼게요. 분개장이 뭐다? 분개를 해놓는 장부예요. 한국말로는 분개가 짧고 분개장이 긴데 영어는 반대로 저널이 짧고 저널 엔트리가 길어서 헷갈리는데 분개라는 행위를 적는 하나의 장부, 하나의 종이가 분개장이에요. 그거를 잘 적었으면 옮겨 적어요. 어디에? 본격적인 장부에. 자, 하나씩 얘기할게요. 이때 분개장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옮겨 적는다 전기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포스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단어가 이제 뭐 트랜스퍼 이런 단어일 줄 알았는데 포스팅이에요. 그래서 분계장에 분계된 내용을 장부에 옮겨 적는 걸 정기라고 해요. 그럼 옮겨 적는 결과물이 뭐냐? 총계정 원장이라는 곳에 옮겨 적습니다. 말은 좀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계정들의 오리지널 장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영어 이름이 있어요. General Ledger라고 해요. 그래서 GL이라는 약자 표현도 씁니다. 여기 영어 설명을 했죠. Set of Account라고 뭐 그냥 세트 어카운트 세트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다 배우는 단원이 뭐냐면 분계는 이미 방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분계를 분계장에다 하고 그 분계장을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럼 분계장은 뭐냐? 사실은 분계장은 뭐 이렇게 정형화된 설명을 하기에는 현대 사회에는 좀 어려워요. 요즘 분계장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근데 원래 분계장은 여러분 책에도 이제 39페이지에 뭐 이제 예시처럼 보여줬는데 뭐냐면 자 여기 분계를 적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명도 적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증빙도 좀 붙여요. 이게 분계장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전표라고 불렀고 영어로 바우처라고도 하는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만약 회사의 그 회계 직원이라고 치면 오늘 회사에서 마우스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장부에 적기 위해서 이걸 미리 한 페이지에다가 정리해 놓는 거니까 계정 과목도 적고 금액도 적고 영수증도 붙이고 내용도 적어요. 뭐 산 건지. 이게 바로 분계장이에요. 분계장. 이게 근데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아니 뭐 한 1, 2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전표 처리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실물 종이로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주 기초적인 장부를 쓰는 데는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게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다 전산화돼 있잖아요. 영수증, 법인카드 쓰니까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이거는 지금은 가상의 공간에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 글로 써버리고 컴퓨터에다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굳이 좀 비주얼라이즈해서 끄집어내 보면 어떤 종이에 분계가 적혀 있고 날짜가 있고 사실은 여기 그런 것도 있어요. 결제도 있어요. 아니 마우스를 5만 원 주고 샀으면 회사 돈인데 맘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그러면 쓰겠다고 하는 A라는 주임이 A라는 대리가 이걸 사도 되는지를 허락받는 과장한테 도장받고 하는 절차도 있다고요. 물론 이것도 전산화되어 있지만 어쨌든 분계장이라는 것은 분계를 적어놓고 그 이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것을 총계정 원장 그러니까 오리지널 장부에다가 옮겨놔야 되는데 옮기는 행위는 전기라고 한다. 전기는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 적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전기가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로 되지만 굳이 얘기하면 지금 이거 아닐까요? 아이고. 이게 전기 아닐까요? 분계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각 장부잖아요. 지금 모양이. 거기다 옮겨 적는 거. 이게 전기예요. 전기. 분계장에 분계한 내용을 총계정협장에 옮겨 놓는 거. 전기. 큰 그림은 좀 오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9번이 있어요. 케이스 1-9가 있다고요.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그러면 1-8 문제의 자료를 사용해서 분계를 전개하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 저의 1-8의 분계를 쭉 했었던 기억나죠? 그거를 지금 여러분 손가락을 껴서 책으로 보면 39페이지에 있는 각각의 분계, 그러니까 39페이지 상단에 있는 각각의 분계를 40페이지와 50페이지, 41페이지에 섞여져 있는 이 계정으로 옮겨 적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막연한가요? 그럼 제가 들고 옮겨 적을까요, 같이? 해보죠. 보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자, 2월 10일 캐시 50만 원 증가. 왼쪽에 캐시 50만 원, 오른쪽 캐피탈 50만 원이에요. 옮겨 적는 거 쉬워요. 분계를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왼쪽 거 왼쪽에 적고 오른쪽 거 오른쪽에 적으면 돼요. 해볼게요. 자, 여기에 캐시에 날짜 적고 금액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캐피탈에 날짜 적고 금액 적으면 된다고요. 이게 전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여기에 요거
응? 잘못됐나? 뭘 얘기하는지 혹시 눈치챘어요? 캐시를 적고 날짜를 적고 증가했으니까 왼쪽에 적은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캐피탈이라는 걸 적었네요. 뭘 적은 거예요? 상대 계정을 적어준 거예요. 어떻게 알고? 분기에 적혀 있으니까. 저거 왜 굳이 해요? 아니지. 봐봐요. 이 문제도 이미 그렇지만 캐시가 증가 3번, 감소 4번이에요. 기업 실무로 따지면 증가 몇십만 번, 감소 몇십만 번일 거라고요. 날짜가 있고. 하루에도 몇 번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숫자만 막 적으면 어떻게 돼요? 장부를 보면. 이게 왜 나갔는지 몰라요. 그죠? 적어도 무슨 명목으로 나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에서 총계정원장에 장부를 적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날짜 적고 금액 적고 상대 계정을 적게 돼 있어요. 날짜 적고 금액 적고 상대 계정을 적게 돼 있다고요. 우린 전기를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2월 15일 토지가 늘어났습니다. 현금이 감소했습니다. 랜드 왼쪽 가서 얼마 늘어났어요? 10만 원 늘어났습니다. 상대 계정 캐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캐시 오른쪽에 가서 날짜 적고 10만 원 적어주는데 상대 계정 뭐라고요? 토지 랜드 적어줘야 돼요. 됐죠? 전기한 겁니다. 2월 15일 전기 끝났어요. 3월 10일 현금 증가 30만 원, 서비스 레비뉴 수익 발생 30만 원이에요. 자, 왼쪽 상대 계정 서비스 레비뉴 30만 원. 서비스 레비뉴에 가서는 어디 여기 있죠? 그러면 캐시 30만 원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응? 뭐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요. 4월 20일 셀러리 익스펜스 15만 원, 캐시 15만 원. 셀러리 익스펜스 15만 원 발생 비용이니까 왼쪽에 15만 원 상대 계정 캐시. 그다음에 현금에 가서는 4월 20일 15만 원 현금의 감소 오른쪽에 적어주고 셀러리 익스펜스 적어주면 됩니다. 글씨 좀 지저분한 거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그다음 5월 10일 캐시 증가 40만 원, 바로잉 증가 40만 원. 자, 캐시 40만 원 증가했습니다. 상대 계정은 차입금 바로잉이고 바로잉에 가면 5월 10일 40만 원 부채가 늘어났는데 상대 계정은 캐시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7월 20일 렌탈 익스펜스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이 나갔어요. 자, 비용에 렌탈 익스펜스 5만 원이 나가고 상대 계정은 캐시. 그다음에 현금은 렌탈 익스펜스가 나가면서 캐시 5만 원 감소했어요. 자, 그다음에 8월 15일 기계장치 머시너리 20만 원 사고 캐시 나갔어요. 자, 20만 원 기계 증가 캐시. 그다음에 캐시에는 감소 20만 원. 지금 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전기라고 불러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풀었던 문제는 분계를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은 거예요. 분계를 잘하면 옮겨 적어서 각각의 장부, 캐시, 바로잉, 랜드, 머시너리, 셀러리, 익스펜스 이런 걸 만드는 거는 매우 쉬워요. 왜? 옮겨 적기만 잘하면 되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분계죠. 분계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네? 마무리. 사실은 다 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42페이지에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고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좀 되세요? 응? 정신없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은 끝난 거예요. 자, 이미 공부 많이 했고 지쳤기 때문에 짧게 요약하면 회계가 이런 거예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따라오면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지금 복잡한 거 공부 안 하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텀스 리뷰라고 나와 있어요. 이 페이지에 있는 영어 단어를 제발 쭉 읽어주시면서 한글로 뭔지를 적어도 좋고 입으로 되뇌도 좋은데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술술술 나오는 데가 있고 전혀 못 알아듣는 데가 있을 거예요. 모르면 찾아가서 공부하세요. 용어는 익히자고요. 응? 그리고 연습 문제가 있어요. 손으로 꼭 풀어보세요. 응?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회계학 공부를 더 깊이 할 계획이 아니라 지금은 구경하는 단계라면 내지는 시험 공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연습 문제를 안 푸는 것까지는 제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생소한 과목 공부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챕터가 하나 끝났습니다. 한 이 책의 50페이지 정도까지 한 거예요. 이런 수기로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회계원리 공부는 끝나 있을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